반응이 좋은데 왜 바꿔? 이런 거군요. 반응이 나쁘면 실패지. 안녕하세요. 간사랑동호회 연구원입니다. 우리 김광문 교수님과 모시고 간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간암의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넥사바 얘기 나왔고, 뒤에 넥사바를 실패할 경우 쓸 수 있는 약으로 스티바가가 언급되고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스티바가라는 약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2017년에 7월에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허가받으면 쓸 수 있습니다. 이거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그 중에 건강보험에서 돈을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2017년 7월에 간세포암으로 허가를 받고 2018년 5월에 급여가 되었더라고요. 거의 1년이 걸렸어요. 우리 스티바가 앞서서 넥사바 실패했을 때 2차 약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 허가사항과 또 급여 내용, 이거는 저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넥사바도 그런데 여러 암에 쓰여요. 간암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스티바가는 직장 결장암, 위장관 기질 종양, 그리고 간세포암 세 가지 암에 쓰이는 약이고요. 그리고 급여 기준은 차이퍼 A, 그리고 부작용 관련 우리 신체 수행 능력에 관련된 기준이죠. 0, 1. 앞서서 넥사바는 B7, 그리고 수행 능력 평가는 2점까지 가능했었죠. 그리고 수술과 국소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거는 없는데, 그거는 당연히 넥사바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붙을 필요가 없어서 여기 안 붙은 것 같습니다. 저걸 보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넥사바보다 스티바가의 급여 기준이 좀 좁으면 해당이 안 되는 환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병이 또 진행하면서 악화되면 또 넥사바를 쓸 수 있었는데 실패해서 2차를 쓰려고 봤더니 저 기준을 만족 못하네? 혹시 이런 경우는 안 생기나요? 넥사바에 실패했다는 것은 네. 이제 암이 커졌다는 말이 되는데요. 네. 이게 그럼에도 간 기능이 차일드 퍼 A가 돼야 되고 퍼포먼스도 좋아야 된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흔한 세팅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환자분이 더 이제 안 좋아져 계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스티바가는 사실은 넥사바와 기전이 거의 비슷한데, 넥사바 같은 회사에서 나왔죠. 같은 회사이기도 네. 하고요. 이게 사실은 구조가 거의 비슷하고 하나만 잠깐 바뀌어 있는데요. 이 약이 넥사바에는 진행했는데 우연히 이 약을 썼더니 또 듣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근데 그 스티바가는 또 특징이 3주 쓰고 1주의 휴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적인 측면에서도 넥사바보다는 약간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넥사바와 거의 비슷한 세팅인데 모든 환자에서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또 도움되는 환자가 있어서 이 약도 그 나름대로의 이제 사용할 만한 효과가 이제 있고요. 또 재미있는 내용은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렌비마라는 약을 1차로 쓴 다음에 그 약에서 진행한 환자에서 넥사바로 갈 거냐, 스티바가로 갈 거냐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또 스티바가가 넥사바보다 더 효과가 나쁘지 않았다 이런 또 말도 있어서 아직은 이 약의 유용성이라고 할까, 이거는 조금 더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나와서 제가 나중에 여쭤볼까 지금 여쭤볼게요. 이게 약을 1차 약끼리 교체가 가능한가요? 1차 약제는 교체가 사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차수에서는 교체로 보지 않고 그거는 2차로 넘어가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군요. 2차로 넘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응이 좋은데 왜 바꿔? 이런 거군요. 반응이 나쁘면 실패지. 그게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예를 들면은 현재 1차로 그 허가받은 게 넥사바, 렌비마, 그리고 그 티센트릭 아바스틴 이 세 가지 병용이죠, 이거는. 병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렌비마를 썼는데 진행을 했어. 그러면은 사실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는 그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사실은 그 부작용도 좋고 효과는 제일 좋은 걸로 이제
보고는 돼 있고요. 또 뭐 2차 약제 중에는 여보의 옵티보 병용요법이긴 한데 워낙에 비용이 이제 비싸니까 1차로 흔히 가지는 못하는데 만약 렌비마 1차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쓰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는 이게 그 소위 불법으로 이제 막혀 있어서 이게 불법이냐 이 표현이 조금 예민하지만 아무튼 보험 적용이 안 된다. 아니면 쓰려면 미리 허락을 받아야 된다. 보험 적용도 안 될 뿐더러 네. 만약에 이거를 사용했을 때 지적을 하면 네. 그거는 잘못된 의료 진료가 돼 버리는 상황이죠. 조금 어렵지만 사전 승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 허락받고 쓰겠습니다. 그것도 잘 안 되나요? 근데 제가 사전 승인은 직접 신청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네. 승인해 줄 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사전 승인은 또 그게 또 전액 다 환자 부담으로 비급여로 쓰는 거잖아요. 급여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그게 사실 야 급여 안 되는 거 돈 벌려고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색안경을 끼고 사실 이렇게 규제하는 거잖아요. 물론 일부 아주 극히 소수의 분들이 또 이상한 잘못된 일을 할지 모르니 우리가 이렇게 잘 관리해 주겠다 이런 좋은 취지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비급여로 쓰고 비급여로 공단에 나라에서 쓰는 부담이 거의 없고 또 어떤 일정 정도의 권위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쓰는 거를 굳이 막아야 하는지는 조금 좀 좀 우려가 있긴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을 사실은- 편집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재는 이게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본인 부담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였을 때 네. 그게 렌비마 다음에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그 환자 그 베네핏으로 보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네. 이게 요즘 실비라는 게 생겨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걸죠. 보험회사에서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걸면 건강보험공단이 거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거는 회사에서 거죠. 겁니다. 그러면 실비는 자기가 돈이 안 나가니 실비보험회사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 그 환자는 앞으로 그 약은 절대 못 쓰고 병원에서는 그 약값을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이 민간보험이 또 얽히면 또 복잡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요거는 또 한번 다음에 또 기회를 하고 아마 요 고민은 선생님뿐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계실 테니까 또 한번 요런 거에 또 이렇게 열렬히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을 제가 찾아봐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티바가 허가임상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넥사바랑 거의 유사하게 10개월, 7개월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왔고. 근데 저 데이터는요, 이게 네. 재밌는 게 저분들은 넥사바를 썼던 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넥사바를 썼던 분이 연달아 스티바가를 썼을 때 10개월을 더 산다고 하면 넥사바 사용한 기간까지 합치면 20개월이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거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스티바가도 넥사바처럼 이게 아예 효과가 없는 약은 아니고요. 네. 또 일부 환자에서는 도움이 되는 그런 약이라서 사실 네. 그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기간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으면 약을 안 드시는 분은 갑자기 확 진행한다는 얘기고 단기간에 드시면 그나마 그게 훨씬 몇 달 더 후에 암이 더 커진다는 얘기니까 반응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게 듭니다. 평균은 뭐 그렇지만요. 저기 보면은 그 거의 2년 생존하신 분이 작은 수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분한테는 저게 굉장히 좋은 약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효과 없는 분들은 약을 중단하시니까 사실 그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또 넥사바나 스티바가 그렇게 비싼 약은 아니죠. 워낙 맞습니다. 다른 고가 약들이 많기 때문에 비싼 약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까 이제 앞서서 스티바가도 넥사바랑 비슷하게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부작용들이 있나요? 다른 그 부분인가? 스티바가는 그게 넥사바에 톨러럽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넥사바를 부작용 때문에 끊은 사람이 아니고요. 넥사바의 부작용 정도는 이게 잘 조절을 했던 분한테 대부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스티바가에서는 넥사바만큼의 부작용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또 일주의 휴지기가 있었어요. 이게 3주 쓰고 1주 쉬고
또 회복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넥사바보다는 부작용 이슈는 훨씬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다가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어요. 넥사바 치료 실패한 환자를 스티바가를 쓰신 분과 옵디보를 쓰신 분을 비교를 했더니 옵디보가 반응률은 훨씬 좋았다. 4%대 13.3%. 근데 생존 기간은 차이가 없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뭐 여기서 나온 연구니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저 내용은요, 이게 2차 약제로 넥사바 다음에 뭘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게 사실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그런 연구를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스티바가를 쓰는 경우도 있고 옵디보라는 면역 치료제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스티바가는 일부 보험이 적용이 되고 옵디보 같은 경우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긴 하지만 또 네. 환자에 따라서는 새로운 기존의 약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이런 그 진료를 꽤 많이 하다 보니 이제 환자 수가 많이 쌓여서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넥사바에 진행한 환자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약을 뭘 쓰든지 생존 기간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옵디보를 써서 반응이 있었던 환자를 보면 그분들의 생존 기간이 더 깁니다. 그 데이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뭐 1에서 3개월 써보면 이 부분들은 좋겠네 예측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분들은 면역 치료제를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말이 돼서 예를 들면 그 표적 치료제는 대부분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작용이 이슈가 있고요. 면역 치료제는 그보다는 부작용 이슈가 적어서 덜 힘든 면역 치료제를 써보고 그리고 이게 들으면 계속 가고 만약에 한두 달 써보고 안 되면 다른 옵션을 취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서제션을 한 거고요. 사실은 저런 2차 약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서 이 제약회사 입장에서 2차 약제 시장은 굉장히 작잖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런 연구는 없죠. 그래서 네. 저게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좋은 데이터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선 간암이 굉장히 흔한 암이지 않습니까? 발생률 4위, 5위, 사망률은 2위, 폐암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망하는 암이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큰 시장, 중요한 병을 왜 연구를 안 해? 보면은 이제 서양에서는 거의 환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외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자료를 봤더니 그래도 간암에 걸리면 대한민국에서 걸린 게 살 가능성이 제일 높구나. 성적이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많아서 그런 건지, 또, 물론 이제 선생님들의 숙련도나 이런 것도 많으면, 시도도 많이 하고, 좋은 결과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런 두 가지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폐암을 얘기했지만, 폐암은 3차까지 연구들이 막 진행되는데, 간암은 2차 연구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스티바가는 우리 가격 한번 보니까 넥사바 처음 나왔을 때랑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300만 원 정도고 이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주 쓰고 일주일 쉬고 3주 쓰고 일주일 쉬고 해서 이제 개별 단가는 더 비싸지만 이제 한 달 비용은 그렇다라고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앞서서 나왔던 렘비마. 이 약은 2018년 8월 달에 미국에서 허가받았고 우리나라는 같은 달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급여는 또 약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다른 암을 보니까 허가받고 급여까지 1년이 그렇게 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일부 암종은 4년, 5년 막 이렇게 끊은 암종들도 있어서 물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1년이면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데 그나마 1년, 다른 암에 비해서는 좀 긴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10년 만에 나온 1차 치료제였던 거였어요. 네. 이게 넥사바 천하였다가 넥사바와 맞붙어서 못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내서요. 이제 1차 치료제로 이제 넥사바의 두 번째로 이제 된 약이고 그 사이에 실패한 약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한 10여 개가 되니까요. 그는 실패한 약들이고 이 약이 이제 열등하지 않다는 걸로 했고요. 이 약은 그 넥사바
와 같은 기전에다가 한 가지 그 기전이 더 추가된 그런 약이라고 할 수 있고 역시 표적 치료제가 되고요. 이 약은 넥사바와 비교해서 전체적인 생존 기간은 같지만 그 진행하는 확률이 조금 낮은, 그러니까 반응률이 높은 그런 약이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허가사항을 보니까 여러 암에 또 받았어요. 그래서 갑상선암, 간세포암, 자궁내막암인데 자궁내막암에서는 아주 유명한 항암제죠. 키트루드랑 병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뒤에서 한번 다시 좀 다뤄봐야 될 주제라서 특별히 좀 언급을 했습니다. 역시 급여 기준은 수술 또는 구속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고 스테이지 3 이상 차일드 퍼 A 그리고 수행력 평가 0, 1. 뭐 넥사바 처음 나왔을 때 급여 기준과 동일한 것 같고요. 넥사바와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열등하지 않다라는 게 증명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온 약들이 열등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이제 비형간염 환자들한테 매우 친숙한 회사인 바라크루드를 만들었던 BMS도 한번 크게 하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프를 보면은 차이가 없다. 약간 더 나은데 저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냐 없냐 뭐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큰 차이는 없었다. 부진행 생존 기간은 좋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램비마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이제 회사 쪽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수족 피부만은 거의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허가사항을 쭉 부작용을 쭉 봤더니 고혈압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고혈압은 굉장히 흔한 병인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진 않나? 그런 궁금증이 들었는데 어떤가요? 그 실제 사용해 보면요, 그 넥사바보다는 확실히 그 부작용은 적습니다. 사실은 물론 뭐 넥사바랑 렌비마를 두 개를 뭐 이 사람한테 같은 분한테 둘 다 써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비교는 어렵지만 사실은 부작용은 넥사바보다는 좀 적은 것 같고요. 고혈압이 그 임상 연구에서는 많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단 이 렌비마는 그 단백뇨가 사실은 이게 좀 독특하게 있어서 네. 그 소변 검사를 계속 추적을 하는데요. 단백뇨가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사실은 신장 기능이 나빠진 경우는 사실은 거의 드물어서 이 약은 넥사바보다는 약간 좀 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혈압은 조절 가능한 정도 수준인가요? 고혈압은 되게 고혈압 때문에 약을 끊은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럼 걱정할 필요는 없네요. 약으로 조절합니다. 네. 고혈압은 아주 좋은 약들이 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량 감소하는 경우들은 또 생각보다 임상 연구를 봤더니 많더라고요. 절반이 넘는 정도라서 이건 또 왜 그런가? 용량을 또 줄이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됐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용량이 높을수록 이제 효과가 좋은 게 맞고요. 용량을 줄이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표적 항암제의 용량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 표적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용량이면 용량이 줄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지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물론 부작용 자체가 용량을 내리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응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용량을 줄인다고 확실히 효과가 나쁘다는 것이 그 흔히 통용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단 그 연구에서 왜 용량을 저렇게 많이 줄인 데이터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 넥사바는 사실은 400mg 하루에 2번 쓰게 되거든요. 그 말은 하나가 200mg이라 두 알을 쓰게 되는데 용량을 줄이게 되면 대개 한 알 한 알로 갑니다. 네. 하프 도즈로 가는데 렌비마는 60kg을 기준으로 60kg 넘으면은 3알, 그러니까 12mg, 60g 밑이면은 2알, 8mg. 4mg짜리로 되어 있죠. 네네, 4mg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환자가 약간이라도 불편하다고 하면 12mg에서 8mg로 줄이는 경우는 부담이 없는 거고. 네, 생각보다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용량을 보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갑상선암에도 쓰고 자궁내막에서 쓰고 간세포암에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용량이 다 달라요, 암종마다.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연구할 때 이제 네. 그 세이프티가 그 안전성이랑 네. 효과랑 판단해서 이제 결정한 거겠죠. 이게 예를 들면 대사되는 거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혈중 레벨을 맞춰서 이제 나온 거라 그거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분들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아니, 간암에서는 적게 쓰니까 효과 떨어지는 거 아니야? 간암에서는 부작용이 많아서 용량을 줄인 거 아닐까? 이런 또 걱정을 하실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부작용에 또 간독성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렌비마는 넥사바도 마찬가지지만 렌비마 사용한 경험은 많은데 네. 다행히 아직 간독성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왜 또 그게 계속 추적 검사를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렌비마는 지금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약 아닙니까? 키트루드와의 병역. 앞서 우리 다른 암에서는 이미 그렇게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아직은 허가를 못 받고 임상시험 진행 중인 거여서 우리가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이 얘기를 듣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이. 기사에도 거의 나오지 않고요. 선생님 기대는 어떤가요? 렌비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보험이 되는 몇 안 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넥사바, 렌비마, 스티바가. 네. 지금 보험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1차 치료제로는 넥사바, 렌비마. 근데 그 중에 부작용이 좀 적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렌비마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네. 물론 키트루다와 그 병합요법 데이터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네. 그 데이터는 아마 아직은 한 1년 이상은 있어야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그렇죠.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약제 건강보험 해주세요 뭐 이런 요구를 한 20년을 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해봤는데 경험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선생님 저 잘 아시겠지만 보험급여 해주세요 요청하면은 그거를 네 하고 바로 해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앞에서도 이제 허가와 급여까지 보통 한 1년 정도씩 걸렸다. 그러면 나와도 걱정입니다. 나와도 바로 보험급여 내지는 참 어렵고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만들면 나는 아직 1기니까 나는 간암도 아니야. 나는 그냥 간경변 정도야. 아니야. 나는 그냥 간염 정도야.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 보면 국민청원이라도 혹시 지나가다 보이면 좀 이름 좀 올리시고 민원도 한 번씩 넣어주시고 왜냐?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간세포암의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주장에 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렌비마가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됐던 게 2초 치료 약이 없어. 그래서 스티바가를 렌비마 2차로 좀 써주게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요. 네. 그 렌비마를 보험으로 쓰다가 2차 치료제를 스티바가를 쓰면 스티바가 보험을 안 해준다는 이슈도 있었고요. 스티바가를 보험을 받기 위해서 렌비마 다음에 넥사바를 가야 된다. 넥사바 보험해주면 스티바가도 보험해준다.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옵디보라는 또 약이 지금 허가가 됐기 때문에 이 옵디보를 쓰기 위해서는 렌비마 다음에 넥사바로 갔다가 다시 옵디보를 써야 된다는 그런 이슈도 있는데 아직은 이게 하나로 정리되지 않은 아직은 잘 모르는 그리고 임상하는 분들의 그 성향이나 또 환자의 재력, 재정 상태 이런 걸 고려해서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비급여 분야는 참 비급여가 될 때는 만성비형간염 치료제도 비급여일 때 지금은 많이 낮아졌지만 15만 정도까지 할 때 비급여로 나 쓸래요? 할 때 평생 이거 쓰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그 가격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약값만 드는 게 또 아니고 환자분들이 여러 추가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주제라서 뭐라고 참 얘기하기 어렵네요. 근데 보험 적용 안 되는 약으로 하면 또 있잖아요. 카보맥틱스하고 사이람자. 이거는 사실 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길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약은 아니어서 요거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카보메틱스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그 넥사바 네. 다음에 썼을 때에 그 약을 안 쓰는 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람자라는 약은 이거는 그 주사약인데요. 이거는 결국 표적 치료제와 같은 개념이 둘 다 표적 치료제입니다. 하나는 먹는 약, 하나는 네. 주사약인데요. 그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약들이 있고 또 면역 치료제가 워낙이 발전이 많은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약을 쓰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보메틱스는 저도 경험이 뭐 20명 이상은 안 되는데요. 생각보다 부작용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이람자 같은 경우는 그 알파테아 단백이라는 수치가 400이 넘어야만 이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요? 또 그건 또 네. 특이하네요. 근데 이 약은 그 출혈 그 부작용이 아이고야. 있을 수 있어서 아이고야. 이게 사실은 이 손이 이렇게 쉽게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간경변 좀 진행하시면 출혈 부작용은 정말 걱정되는 그게 거잖아요.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게 그렇죠. 옵디보 얘기도 옵디보가 그런 외국에서는 진작에 나왔고 그리고 옵디보라는 약이 이제 앞서서 나온 우리가 익숙한 제약회사 비형간염 환자들한테 BMS 제약에서 만든 거고 이 얘기도 아주 짧게라도 언급은 우리 해줘야지 또 서운해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면역 항암제의 개념이 이제 본인 몸에 있는 T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본인의 면역으로 암 세포를 없앤다는 개념이라 사실은 굉장히 그 노블한 그 새로운 개념이었고요. 이 옵디보가 그 나오고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놀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그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훨씬 그 빈도가 낮고요.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편안해하시고 그리고 외래에서 대부분 주사를 맞을 수 있고요. 2주에 한 번 와서 주사를 맞습니다. 단점은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용이 좀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고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시기에도 예를 들면 5cm, 10cm 되는 덩어리가 주변에서 T세포가 열심히 와서 쪼은다고 해서 싹 없어질 것 같은가요? 그래서 이게 그런 좀 한계가 있긴 있는데 확실히 이게 폐전이 조그만한 결절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 실제로 써보면 또 효과가 또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작용도 적고. 그래서 아마 단독으로는 효과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걱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병합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쪽으로도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험급여는 그거보다 지금 저 멀리 뒤에서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부담은 좀 크다. 환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그게 조금 이게 간격이 좁혀지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약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은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